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 이제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 이런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명백히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에 글쎄 법무행정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 눈에 띄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만 굉장히 부각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죠. 연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말이죠. 이례적인데 벌써 2번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래도 판사 출신인 우리 김민우 변호사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 최측근 수사 아닙니까? 네. 본인 최측근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최초에 그 중앙지검 형사 일부 부장한테도 총장에게 보고하지 마라, 지휘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자기 의도대로 안 간다는 이유로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하면 부장회의 지휘에 따르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부장회의에 따르라고 했지 내가 지휘하겠다고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부장회의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자문단 자문을 받아라. 자문단 소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중앙지검에서 자문위원 선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검 부장들이죠. 그러니까 검사장급들이 그 선정을 우리는 않겠다고 빠졌어요. 빠졌으면 좀 다시 재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이철 씨라는 분이 또 수사심의 소집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장급인 대검 형사과장이나 고검 검사급을 소집을 해서 현직 검사 위주로 그러니까 외부 자문단은 그 선정도 못하고요. 현직 검사 위주로 수사 자문단을 선정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중앙지검에서는 아니 본인이 이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수사팀으로서 조영권 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본인도 부당하다면서 안 따랐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과 담당 검사에게 투긴 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을 해달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는데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 자문단 소집 일정까지 밝히니까 결국 장관 지휘서신이 내려간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의 근본은 지금 이 이른바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갈등의 발단은 사실은
최측근 수사에서 자기가 수사지를 직접 하면 공정성 이슈가 생길 거를 의식을 했기 때문에 보고 안 받을 테니 보고 안 받고 지시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계속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는 게 수사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수사 담당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으니까 수사팀에 계속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적을 한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런 갈등이 사실 이런 법리적인 걸 떠나서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김 교수님 네. 상당히 좀 같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둘이 협력해서 잘 검찰개혁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의견이 충돌되는 게 밖으로 연출되니까 보기엔 좋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와 그다음에 사법수사의 최고 책임자 둘 간의 갈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동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소위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 혼란도 많지만 소위 지금에 있는 수사 방식, 형식에 대해서까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갖다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네.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뭐 이런 예를 들면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네. 그 수사 방식의 문제까지도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개입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지휘권의 행사가 어디까지 포용되는 거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도 맨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저기 그 법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검찰청 법을 바꿔야겠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 말을 안 듣고 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말을 안 듣고 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주문사항을 안 듣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영이 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주문사항이 먹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법적에서 행정에서는요. 그래서 네. 이 사안들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지휘권 행사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가 방치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이 사법행정 또는 수사, 기소 여기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확전되면 안 된다. 네. 확전되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통치권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전반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확전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내부에서- 확전이 되니까 사실 최재형 평론가님 네. 자꾸 확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으로도 불이 계속 그렇죠. 옮겨 붙는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검찰총장을 미래통합,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막 이렇게 엄호하고 응원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잖아요. 검찰 개혁, 네. 좋습니다. 검찰 개혁 목표가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검찰이 하겠다는 건데, 네. 그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르면은 그게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대통령께서 이제 서로 협조해라 이런 하나하나 메시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네. 이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될 시점이 왔는데 아마 결단이 쉽진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더 방치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이른바 제3자가 공격하는 방식으로 네. 전방위적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최근에 법사에서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이성윤 지검장 동반 사퇴해라. 이건 아이디어입니까? 이건 협박입니까? 이런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이거는 정치권이 더 이상 윤 총장 흔들기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나라의 행정부이기도 하지만 준사법기관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법적 지위를 부여해놓고 헌법이 보장해놓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는 우리 사법적 정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대통령에서 결단의 시점이 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추 장관은 이제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됩니다. 네. 추 장관은 더 이상 이제 검찰을 지휘할 자제력하고 권위가 이제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다면 이제는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검사장들이나 고검장들도 이번에 왜 이렇게 감론을 봐가면서 심사숙고했냐면은 이게 앞으로 검찰 앞으로의 스탠스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점 이쯤에서는 정치권에서의 검찰 흔들기는 좀 중단돼야 마땅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이 아마 이제 곧 나오겠죠. 몇 가지 선택 대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작성한 대안들이 있는데 일단 지시를 수용한 후에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요. 다음은 지시는 수용하지만 현직은 유지하는 방안, 지시를 거부한 후에 사퇴하는 방안, 또 지시 거부 후에 현직을 유지하는 방안, 이런 네 가지 큰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하는데 장 소장님은 어떤 선택을 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윤 총장님? 기본적으로 지시는 수용을 하고 현직은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네. 부당한 지시냐 네. 아니면은 위법한 지시냐라는 것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위법한 지시는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이제 검찰에서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사건 갖고 뭐 지시를 수용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직을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총장이 측근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외부의 자문단 구성 이런 것들을요 그 전과자가 요구를 했잖아요. 사기 전과자예요. 법적 처리받은 그런 분의 말보다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검찰, 검사들의 말을 더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요.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검찰이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럼 2월 달에 있었던 검사들의 인사,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 압박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니 예. 어떻게 나의 법무부 장관이 나를 수사해 검찰이 예. 내 수사하지 마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평론가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검찰 흔들지 말고 그냥 흔들리지 말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흔들어서 흔들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예. 지금 얘기한 그 수사 방식에 대한 뭐 수사 자문단을 구성해달라 이런 것들은 뭐 정당한 권리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사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예규에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직권으로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보통은 대검과 지검의 의견이 갈릴 때 예. 직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대검 부장회의의 지혜에 따르라고 두 번째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결론은 안 났지만 상당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이게 무혐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채널A 자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 백 기자 있지 않습니까? 통화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한테 제보자의 만남을 독려하면서 한동훈이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한동훈이 손을 써줄 수도 있다. 만나서 한동훈 팔으라고도 했다. 그래서 백 기자가 한동훈이 적극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 대목을 보면서 느낀 게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를 그런 식으로 속이진 않거든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튼 그것과 예. 관련해서는 이게 뭐 녹취를 굉장히 그렇죠. 길다고 하고 어떤 특정 부분만 이건 채널A 가지고, 자체 진상 예. 보고서 예.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 그 굉장히 긴 전체 맥락을 한번 다시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존재가 확인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지금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돼 있고 지금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변호인 쪽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자, 검사장을 입건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뭐 피해자가 전과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그런 것이 검언 유착이 뭐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는 상황에서 그 수감 중인 피해자가 언론하고 제보자 도움 없이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예. 그걸 그렇게 공격하시는 거는 조금
좀 지나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요 아니, 사안과 근데- 관련해서는 예. 여튼 갈등의 요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대목도 있지만 전체 큰 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할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을 검찰과 사법 당국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다른 뭐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 해도 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검찰을 총장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검찰 역사상 처음 7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공문을 언론하고 국회 공개까지 해가면서 압박하는 건 전 다른 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법무장관이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데 법사위에 나가서 이거는 검언유착이라고 확정지어 얘기하시는 건 이건 법무장관이 이건 온당한 처사가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여튼 내용들을 좀 정합해 보면 이게 너무 좀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중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고 1년이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중진의 의견들이 많이 청취되곤 있는데 글쎄 1년이나 남은 그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그러면 김 교수님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청와대는 선을 딱 긋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임기 문제를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이 안 된다.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연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사태를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지고 보면 간접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직접적인 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추론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예. 하나는 실질적인 수사권 자체를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하나의 원칙이 있는 거죠. 법률상 임기를 보장하는 총장을 중간에 낙마시키는 건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진짜 그야말로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권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셔라. 해임을 시키라고 건의하셔라.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정쟁의 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네. 가장 중요한 소위 대통령의 사법 행정과 사법 권력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중대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 소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어떤 판결이 났을 때 그 사람 한 명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떤 형태로든지 여권이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도 제가 볼 때 지휘권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하겠죠. 예. 전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논쟁으로 가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임을 건의하든지 예. 아니 여기서 정의하든지 저는 더 앞바로 나가는 건 계속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예. 요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치권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튼 이 갈등의 근원, 뭐 시발점이 되고 있는 뭐 그 취재 기자와 검찰의 유착 관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여기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바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